지난 시간에 이제 사용자 입력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우리가 이제 프린트는 이제 기본으로 이제 이 콘솔 창, 터미널 창에 어떤 내용물을 입력을 하게 되면 출력해주는 함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함수라는 거는 여러분들 여기 이제 보면 이렇게 소가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은 다 이제 함수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파이썬이 가지고 있는 내장 함수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기본 입출력이라는 게 있어요. 입출력. 그래서 입출력. 그래서 출력은 프린트, 그 다음에 입력은 뭐다? 인풋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출력.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인풋은 얘는 뭐다? 얘는 입력이다. 그래서 이제 출력 같은 경우를 여러분 생각한다면 이제 모니터 정도라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입력 같은 경우는 키보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사용자에게 문장 한 개를 입력받아서 출력을 한다라는 거는 일단 여러분들이 인풋을 쓰면 되는데, 근데 인풋만 써도 소용없습니다. 인풋을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어떤 내용물, 내가 입력한 내용물을 담아줄 공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뭐 그냥 입력을 받아야 되니까 그냥 이렇게 쓸까요? A라 쓸게요. 그냥 대충. 자, 그러면 A라는 변수에 내가 입력한 내용물이 들어오겠죠. 실행을 했을 때, 그러면 여기 원래 같은 경우는 우리가 프로그램 실행하면 내용물 출력해주고 끝났다면 인풋을 하게 되면 여기 보면 멈춰있죠. 그래서 여기 입력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입력을 하고 나서 엔터를 치게 되면 입력이 성공이 돼서 여기 A라는 변수에 내가 입력한 내용물이 들어간다. 자, 근데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간다 했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죠. 여러분들이 인풋을 통해서 통해 입력받은 데이터는 다 뭐다? 모두 문자열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문자열이에요. 문자열. 그러면 이걸 출력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프린트 해가지고 A 딱 출력하면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여기다가 AA 입력하면 이런 식으로 AA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인풋을 이용하면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프린트를 했을 때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써볼게요. 문장을 한 개 입력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장을 한 개 입력해주세요 라는 문구가 출력이 되고 이제 입력될 때까지 기다리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입력을 하게 되면 엔터를 쳤을 때 입력받은 데이터가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뭐 좀 괜찮게 출력하기 위해서 이렇게 써볼까요? 입력받은 데이터 그 다음에 이렇게 쓸게요. 자,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입력받은 데이터가 이제 출력이 될 텐데, 자, 그러면 나오죠. 자, 근데 이제 문장을 한 개 입력받아서 한 다음에 저는 여기 오른쪽에 입력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입력을 받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입력을 받고 싶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쉼표 쓴 다음에 AND라고 쓰고 이렇게 쓰게 되면 이건 뭐냐면 줄바꿈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프린트한 다음에 프린트는 기본적으로 줄바꿈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내용물이 입력받게끔 되어 있는데 AND를 사용하게 되면 얘는 뭐다? 줄바꿈을 하지 않겠다. 줄바꿈을 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실행을 했을 때 어떻게 나와요? 자, 보이죠? 아까 같은 경우는 밑에서 입력을 받았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바로 옆에서 입력을 받게끔 되어 있다. 그래서 안녕 입력하면 이런 식으로 입력받은 데이터 해가지고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보통은 요걸 쓰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인풋이라는 녀석한테 뭘 줄 수 있냐면 여기다가 아예 이렇게 입력받는 게 가능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프린트를 이용해서 AND를 굳이 쓸 필요 없이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입력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똑같아요. 보이죠? 문장을 한 개 입력해주세요 하면서 문장 입력받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렇게도 입력이 가능하지만 요렇게 쓰는 게 좀 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풋을 통해서 여러분들 데이터를 입력을 받아서 이렇게 담을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 풀어보면 얘는 뭐예요? 자, 얘는 사용자에게 문장 한 개를 받는데 쉼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나눠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나누는 거는 뭘 쓰면 된다? 바로 스플릿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 인풋 사용한 다음에 인풋도 마찬가지로 내장 함수입니다. 그 다음에 스플릿이라 쓰고 여기다가 여러분들 이렇게만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여기다가 띄어쓰기를 하던 그 다음에 쉼표를 하던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쓰던,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걸 기준으로 쪼개겠냐 그런 걸 명시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띄어쓰기를 하게 되면 이건 뭐다? 내가 띄어쓰기를 기준으로 쪼개겠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띄어쓰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쪼개면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문장 한 개 입력이라고 써볼까요? 문장 한 개 입력. 근데 이렇게 하면 너무 길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프린트를 이용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입력을 할게요. 물론 여러분들은 이렇게 안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얘는 뭐예요? 띄어쓰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입력을 받을 수 있겠죠? 10, 20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입력받으면 몇 개로 쪼개지는 거예요? 문장이 아니라, 더 이상 문장이 아니라 문장들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띄어쓰기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문장들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들어간다? 얘가 내부적으로 알아서 그 쪼개진 데이터를 리스트로 변환시켜가지고 A라는 변수와 연결시킵니다. 자, 왜 제가 연결이라 했죠? 리스트는 객체입니다. 객체가 변수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변수가 객체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객체를 만들게 되면 객체 리모컨, 즉 객체가 주소값이라는 생기는데 그 A라는 변수에는 해당 객체의 주소값이 들어간다. 그래서 A는 참조 변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 타입 변수가 되는 게 아니라 참조 변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 실제로 여러분들이 타입해가지고 A 출력해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그냥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만 입력하면 얘가 지금 스플릿을 이용했는데 스플릿을 안 하고 그냥 입력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냥 뭐야? 그냥 str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스플릿을 이용해서 입력을 받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문장들로 쪼개집니다. 그러니까 리스트로 나오는 거 보이죠? 객체입니다, 객체.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여튼간에 이렇게 하게 되면 10과 20을 입력을 받았을 때 문장들로 쪼개지는데 문장들이 리스트 형태로 변환돼서 들어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풋을 통해서 숫자를 입력해도 다 뭐다? 문장입니다. 문장. 뭔 말인지 이해되죠? 모든 데이터는 문장으로 들어간다. 근데 이제 쉼표를 기준으로 쪼개달라 했으니까 여기다 쉼표를 써줘야죠. 가끔씩 이 쉼표를 써달라 하니까 이걸 띄어쓰기 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러면 안 됩니다. 띄어쓰기를 하면 제대로 쪼개지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10, 쉼표 20 이렇게 쓰게 되면 쉼표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쪼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스트립한 결과를 기준으로 또 뭐 해달래요? 쉼표를 또 쪼개달래요. 그러면 스트립이라는 건 뭐다? 스트립이라는 거는 양옆에 좌우 공백을 제거해주는 내장 함수다. 그러니까 즉 입력 전용 내장 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인풋을 통해서 입력받은 데이터를 스트립해가지고 스플릿 쪼개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자 보세요. 이거는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여기다가 쓰셔야 됩니다. 스트립한 결과를 쉼표를 기준으로 쪼개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 실행을 했을 때 띄어쓰기를 해가지고 제가 입력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쉼표한 다음에 띄어쓰기에서 20 이렇게 입력해버리면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입력되는 거예요. 보이죠? 그러니까 스트립이라는 거는 좌우 공백만 제거를 해주는 거지 중간에 있는 공백을 제거해 주진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스플릿을 안 쓴다 해도 실행을 했을 때 제가 여기다가 문장 한 개를 입력했는데 띄어쓰기 하고 10 입력하고 띄어쓰기를 해서 20 입력하고 이 띄어쓰기 하게 되면 10과 20 중간 사이에 공백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 뭐다? 중간에 공백을 제거해 주는 건 아니에요. 스트립은 오직 입력받은 문장의 좌우 공백만 제거를 해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10 띄어쓰기 하고 10 쉼표 20 띄어쓰기 하면 이런 식으로 좌우과 공백을 깔끔하게 제거한 상태에서 입력이 되는 거죠. 스트립은 종종 사용합니다. 왜 사용하냐면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입력받았을 때 로그인 같은 경우 띄어쓰기가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당연히 안 된다. 로그인 같은 띄어쓰기 들어가면 안 되고요. 당연히 비밀번호도 마찬가지죠. 띄어쓰기가 공백이 들어가 버리면 그 공백이 데이터로 입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주의를 해서 입력을 받아야 된다. 그럴 때 이제 스트립을 쓰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제 사용자에게 숫자 이번에 2개를 받아달래요. 근데 2개를 입력받은데 더한 결과를 출력해달라고 하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다 숫자 2개 입력이라고 쓸 거예요. 근데 이제 실행을 해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10과 20 입력하면 다 뭐라고요? 문자열이라고요. 문자열. 자, 쉼표를 기준으로 쪼개는 거 말고 띄어쓰기를 해볼게요. 자, 10과 띄어쓰기 20 이렇게 하면 문자열로 들어오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리스트는 0번째로 접근해서 데이터를 이제 수정할 수 있죠. 해당 인덱스로 접근해서 이제 수정할 수 있는데 여기다가 인트라 쓰고 A 0번째 이렇게 쓰게 되면 뭐예요? 들어온 데이터를 정수로 형 변환시켜주는 겁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캐스팅이라고 합니다. 캐스팅. 캐스팅이라는데 이걸 이제 보통 이제 수동 캐스팅이라고 해요. 수동 캐스팅.
그러니까 내가 말 그대로 수동으로 형 변환시켰다. 원래는 얘가 문자열인데 정수로 형 변환시켰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런 걸 캐스팅 형 변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들어온 데이터를 정수로 형 변환해 준 다음에 해당 인덱스에 집어넣을 수 있고 얘도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입력받은 데이터를 어떻게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형 변환하고 출력을 해볼까요? 아까는 문자열이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보이죠? 10과 20이 이런 식으로 숫자로 변환이 돼서 이렇게 리스트로 들어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하면 돼요? 각각 요거랑 요거랑 더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0번째랑 플러스 A의 1번째 이런 식으로 더해주면 제가 10과 20을 더했을 때 30이라는 게 나오겠죠. 자, 그런데 생각해봅시다. 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형 변환해가지고 우리가 입력받을 수는 있지만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10개래요. 그러면 이걸 몇 번 써줘야 돼요? 당연히 10번 써줄 수밖에 없는 거죠. 굉장히 복잡하죠. 자, 그래서 뭐가 나온다? 맵이라는, 그렇죠. 맵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맵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해당 입력받은 데이터를 매핑시키는 거예요. 매핑. 그러면 우리가 숫자를 3개를 입력 받아볼 건데, 자, 여러분들이 숫자를 3개를 입력 받으면 당연히 출력을 했을 때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나온다? 리스트 형태로 출력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0, 20, 30, 그죠? 근데 이게 문자열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여러분들 맵이라고 쓰고 소가로로 감싸준 다음에 그 맵 앞에다가 뭘 쓴다? 인트를 쓰게 되면 들어온 데이터를 뭘 해주면 정수로 형 변환을 시켜줍니다. 근데 정수로 형 변환을 시켜주긴 하는데 10과 20 이렇게 입력받으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맵도 마찬가지로 객체란 말이에요. 객체. 그러니까 즉 맵 객체가 만들었을 때 그 A라는 변수에 해당 객체가 연결됐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주소값이 출력되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녀석은 조금 특이하게 작동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객체가 이제 튀어나와가지고 연결되지만 여기다가 이렇게 써버리면 뭐가 되냐면 내가 A랑 B라는 변수에다가 각각 입력받은 데이터를 정수로 매핑시켜가지고 그 결과값을 여기에 넣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0과 20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는 건데, 자, 그러면 여기가 타입이 궁금할 수 있죠. 얘도 마찬가지로 타입을 출력을 해서 이렇게 출력해보면 어떻게 나온다? 10과 20 출력했을 때 인트로 되는 거예요. 인트. 왜? 내가 들어온 데이터를 뭐 했기 때문에? 매핑 시켰기 때문에. 뭘로? 정수값으로. 그러니까 정수라는 데이터 타입으로 매핑을 시켰기 때문에 들어온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넣을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불편한 게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3개를 입력받았을 때는 변수를 몇 개 써줘야 된다? 당연히 3개를 써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하면 나중에 여러분들 데이터를 엄청나게 많이 받는다고 하면 어때요? 이거를 또 써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불편하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 얘를 이렇게 써도 되지만 저는 아예 얘를 리스트로 묶어버릴 겁니다. 그러면 리스트로 묶게 되면 이건 뭐냐면 정수로 형 변환까지 마친 데이터를 리스트로 변환시켜가지고 A라는 변수에 연결시키는 작업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실행했을 때 어떻게 된다? 10, 20, 30. 아까는 맵 객체의 주소가 나왔죠? 근데 이렇게 하면 리스트 형태로 정수로 형 변환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이제 3개를 더해야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0번째, 1번째, 2번째 더할 수 있는데 저는 어떻게 쓸 거다? 반복문을 이용할 겁니다. 자, 0번째 while i는 어떻게 쓰면 돼요? 자, a라고 했을 때 a, len a. 자, 이게 뭐예요? 자, 리스트는 length라는 게 있죠. 길이에요, 길이. 여러분들 3개 입력하면 얘는 뭐다? 3이랑 똑같은 거죠. 근데 여기 보면 꺽쇠를 이렇게 쓰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왜 그렇다? 이렇게 써버리면 여러분들이 0, 1, 2, 3 그러니까 3번째 요소는 없단 말이에요. 3번째 인덱스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덱스를 벗어났다라는 에러가 뜨니까 주의해서 잘 작성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프린트 해가지고 어떻게 A에 i번째로 접근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i 플러스는 1 이런 식으로 써주면 여러분들 입력했을 때 10, 20, 30을 출력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지금 뭐예요? 더하는 거니까 저는 sum이라는 변수를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한다? sum은 sum 플러스 이렇게 써줄 수 있는데 줄였으면 어떻게 쓴다? sum 플러스는 이렇게 쓸 수 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sum을 출력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니까 sum을 이렇게 출력을 해주면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0, 20, 30 이렇게 60이라는 결과값을 얻을 수가 있다. 뭐 여러분들이 일일이 0번째, 1번째, 2번째 접근해서 더해도 되고요. 아니면 반복문을 이용해서 더해도 되고 오히려 얘가 더 나은 거죠. 그래서 나중에 파이썬 이런 알고리즘 문제 풀 때는 이 방식을 이용해서 푸는 게 더 좋은 방식이다라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자 입력 관련된 사용자 입력 관련한 문제를 같이 풀어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